나는 물건을 쟁여놓고 사는 편이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사를 하면서 작은 집에서 방출되는 어마무시한 잔짐들을 보며 깨달은 바가 있어. 대대적인 비움을 한 후 다행히 세상에 이런 일이에는 취재당하지 않고 지내왔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잔짐들이 늘어났지만 또 한 번의 이사로 강제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정리를 할 때는 당장 내일 이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제대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이소 중독에서도 벗어났고 쓸데없는 물건은 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나는 이런저런 물건들을 지어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개가 똥을 끈지 평생의 습관이 짧은 시간 안에 바뀌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근데 문득 내 생활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보니 나는 사실 누구보다 미니멀 라이프에 걸맞는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건들 속에 파묻혀 살지만 그것들은 그저 아무도 봐주지 않는 전시품에 불과한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깔끔 떨고 다니는 인간이 아니다. 세균 바이러스를 극혐해서 유난을 떨면서도 머리를 하루 못 감는다고 샤워를 하루 못 한다고 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씻는 것도 왜 이리 힘든지 더러우니까 겨우 씻고 산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그런 여자다. 근데 샤워도 겨우겨우 하는 주제에 무슨 샤워용품 욕심은 그렇게 많았는지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기념품으로 샤워용품을 사오게 되었다. 매일 씻으니까 금방 쓸 거라고 생각했지만 출산 후 마음 편히 씻는 것조차 힘든 생활이 몇 년 해서 그런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금방 줄어들지를 않았다. 결국 잔뜩 남은 아이들이 점차 상태가 안 좋아져 버리게 되었지만 그 뒤에도 왜 자꾸 사 모았는지 여전히 쓰지 않은 샤워용품들이 잔뜩이다. 언젠가부터 샤워하는 것조차 체력이 많이 소비되는 느낌이 들고 매우 귀찮아져서 씻고 머리 말리는 것만 해도 이미 들어놓고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기에 뭐 또 스크럽을 하고 뭘 뿌리고 바르고 나에게 중요한 건 그런 사치보다는 휴식이었나 보다. 심지어 요즘은 샴푸조차 쓰지 않고 비누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있는데 얼마나 간편하고 좋은지 모르겠다. 샤워용품을 사 모으지만 실제로는 비누로만 씻는 나란 여자. 난 원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여자였나 보다.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살았구나. 그래도 사놓은 게 있으니 열심히 써보려고도 했지만 안 바르다가 이런 걸 바르려고 하니 더 칙칙하기만 한 것 같고 무슨 향료니 뭐 이런 거 어차피 몸에 좋지도 않은 것도 들었을 텐데 안 발라도 된다며 자기 합리화 오지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사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 생일 선물로 또 바디용품을 받았다. 이제 너만 남긴다.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돼. 요리를 하다 보면 이놈의 주걱이나 국자는 왜 이리 큰지 놓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여기도 걸쳐보고 저기도 걸쳐보지만 자칫 떨어뜨릴 경우에는 내가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 중 가장 싫어하는 장면을 마주해야 한다. 그래서 국자 받침대라는 것을 샀다. 처음에는 몇 번 이용을 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걸 내가 언제 썼던지 기억조차 나질 않는 것이다. 그냥 근처에 있는 접시나 그릇 혹은 프라이팬에 적당히 올려놓고 쓰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그냥 이것마저도 귀찮은 그런 인간이었던 것이다. 또 꺼내서 올렸다가 또 설거지해서 집어넣고 그딴 가족을 생략하고 싶었던 것일까. 없어도 잘만 사는데 있으면 편할 거라고 샀지만 안 그래도 반찬 2개만 해도 정신 빠지는 주방에서 무슨 받침대까지 모셔놓냐며 대충 어디 올릴 때만 있으면 올려놓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그래, 나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여자였나 보다. 쓸데없는 돈을 쓰고 살았구나. 그래도 뭐 이거 하나 보관할 곳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대형 국자는 참 놓기가 좋다만 얘가 또 무거워서 잘 안 써지더라고. 쓸 일 있으면 한번 꺼내주겠다는 요량으로 넣어두마. 있어서 나쁠 건 없지 또 뭘. 주방에서 또 그렇게 욕심나는 게 하나 있었다. 바로 이 거대하고 조잡한 양념통들을 아주 가지런히 정리해줄 소스병들이다. 소스병은 요리할 때도 옹방 쏟아지는 일도 없으니 쓰기도 편하고 보관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냐며 유튜브에 살림 좀 한다는 주부들은 다들 쓰고 있는 이 소스병을 나도 이것저것 사보았다. 사실 이런 것들은 구매 실패한 경우가 많았고 요즘은 아주 쓰기 좋게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젠 날 알기에 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이 소스병들을 샀을 때 처음에는 소분을 하고 라벨링까지 해서 잘 썼더랬다. 근데 문제는 다시 리필할 때가 되었을 때다. 그놈의 리필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그걸 옮기는 게 매우 귀찮아져 간장통을 공짜로 들이부어 쓰고 있는 나를 발견했고 지저분해진 소스병을 닫고 씻는 건 내게 또 다른 일거리만 주는 것이었다. 설거지할 때도 세제 리필이 귀찮아서 물타가며 버티는 주제에 나는 무슨 소스병 리필까지 하고 살 거라 착각했단 말인가. 나는 원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여자였나 보다.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살았구나. 요즘은 내가 아무리 가성비 충이라지만 그냥 신선하게 쓰고 싶기도 하고 쓰기 간편하게
소소하게 작은 용량으로 사서 쓰고 있다. 뿐만인가 주방에는 쳐다도 안 보는 장식품들이 많다. 한쪽밖에 없기도 하지만 너무 두꺼워서 제대로 잘 잡히지도 않는 오븐 장갑부터 언젠간 해먹을 거라고 사놓고 귀찮아서 절대 해먹지 않게 되는 요리들에 들어갈 수많은 향신료와 양념들. 머릿속으로는 벌써 그 어떤 요리 유튜버보다 근사한 상을 여러 번 차려냈지만 현실은 썩어가는 소스에 있다. 하지만 아직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니 내 체력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보관해 놓겠다. 수많은 저장 용기들. 모든 식재료는 보기 좋게 소분해 놓을 거라고 대량 세트로 구매했지만 언제나 빈통으로 놀고 있는 팔찌 좋은 용기들만 가득하다. 냉장고와 정리도 매일 열심히 하고 미친듯이 요리를 해댄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요리와 냉전 중인 상태로 냉장고는 식재료를 천천히 음수로 만드는 기계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요리를 열심히 하게 되는 날이 올 테니 이 저장 용기를 일단은 갖고 있겠지만 식재료도 사재끼지 않고 먹을 만큼만 산다 생각했을 때 이 저장 용기들은 사실 나에게 너무 많은 양이긴 하다. 그래도 버릴 순 없지. 요리를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지. 여기 고무장갑도 있다. 점점 못나지는 손을 보며 고무장갑을 반드시 끼고 일하겠다고 매번 결심했지만 어쩌다 물이 들어가거나 뭔가 큼큼한 냄새가 나면 이 고무장갑도 또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나는 그게 왜 그렇게 귀찮은지 모르겠다. 뒤집어 말리고 막 말려도 냄새가 난다든지 딴 거에 내가 시간을 써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마르지 않은 손으로 고무장갑을 낄 때 잘 들어가지 않는 고무장갑인 경우 그렇게 짜증이 날 수가 없다. 뺄 때도 이거 뭐 10여 년 전 스키니진을 입었을 때가 떠오르는 수준이다. 처음 새 고무장갑을 꺼냈을 때는 잘 쓰는 듯 하지만 결국은 또 왼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고무장갑은 그냥 걸려 있다가 왜 때문인지 어딘가에 떨어져 구석에 처박히거나 무슨 일인지 스스로 오염되고 왠지 쓰기 싫은 몰골로 변해버려 나는 고무장갑의 최후를 목격하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또 구입한다. 새로운 고무장갑을. 지난 영상들에서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나는 가방에 큰 욕심이 없는 인간이다. 가방에 욕심이 없다기보다 이 명품백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20대 때는 잠시 갖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품목이었다. 가방은 물건을 담아 옮겨주는 기능에 충실하고 내가 보기에 예쁘면 된다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간직한 그런 여자였다. 내가 나의 부를 증명하고자 그런 명품 브랜드를 사야 한다면 모르겠으나 슬프게도 나에겐 그 정도로 증명해야 할 부도 없었거니와 부를 증명해야 하는 일도 없었다. 또 막상 명품 가방을 산다고 해도 거기 걸맞는 차림을 할 만큼 사치를 부릴 여유도 없었기에 그냥 사지 않았다. 그거 메고 지하철 타고 자랑하듯 꺼내들어 신주단지 모시듯 모시고 다니는 촌스러운 짓은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여성스러운 고집도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돈이 모이면 여행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정말 순수한 여자였단 말이다. 나이가 조금 드니 친구들 중에도 명품백 하나 없는 사람은 정말 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명품의 가치는 희소성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결혼식장에 갔더니 너도 나도 이 채널백을 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흔해봤으면 굳이 사야 하나? 라며 사실 뭐 자기 합리화라고 놀릴지도 모르겠지만 막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갖고 싶을 만큼 내 눈에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다. 물론 누가 선물해준다면 섭섭하도 영리가 없지는 않다로다. 너무 갖고 싶은 디자인의 가방을 발견했는데 이건 뭐 채널이나 루비만큼 유명하진 않아도 나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브랜드의 가방인 것이었다. 이게 명품에 속하는지 아닌지도 몰랐지만 가격을 알고는 이것은 내 기준의 명품이로구나 하고 깨달았다. 내가 이걸 사서 대체 어딜 그렇게 메고 다닐 거란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의 의미의 취향을 정확하게 저격해버린 이 가방은 1년 내내 내 마음속에서 내 장바구니에서 사그러지지 않았고 결국 큰맘 먹고 생일날 구입하기로 쭉 함께 하자 하는 마음으로 구입하였지만 가장 마지막에 결혼해 마지막에 아이를 낳은 친구의 돌잔치조차 끊어버린 시점에 딱히 어디 메고 갈 데가 없었다. 가볍게 집 근처에서 밥 한 끼 먹는 자리에 들고 다니는 것도 적당치 않았고 7살짜리 애 키우는 전업주부가 솔직히 가면 뭐 어딜 가겠는가. 마음대로 메고 다니면 그만이겠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 가볍고 편한 에코백을 들고 적당한 가격에 어디든 함께했던 데일리백을 챙겨든다. 난 그냥 그런 여자였구나. 편한 게 최고라는 그런 여자. 역시 가방은 소유욕의 상징인가. 옷 역시 마찬가지였다. 예쁘다고 사재꼈던 원피스들은 불어나버린 몸집에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된 일도 크지만 입을 수 없는 것조차 입을 일이 없었다. 아니 그냥 입고 다닌다고 누가 다 혼내키지는 않겠지만 나는 그저 편하고 실용적인 게 최고인 그런 여자였던 것이다. 젊을 때는 그래도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였지만 생각해보니 그때도 온오프가 아주 확실한 편이었다. 집에서는 정말 거적대기라도 편하기만 하다면 주워입고 있을 자연인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지라 동생은 아마 여자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인생으로 자랐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내가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절대 대충 입고 나다니지 않는 그런 여자라고 착각하고 살았나 보다. 결혼하고 집에 있으니 주로 입는 것은 잠옷이요. 외출복도 결국은 매일 입게 되는 그 옷들만 입게 된다. 나도 여잔데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왜 없겠냐면은 살다 보니 왜 이렇게 됐다. 애가 둘, 셋 딸린 엄마들을 만나도 요즘은 참 다들 옷을 잘 차려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뭔가 나도 좀 달라지고 싶다는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한다. 근데 이런 건 뭐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영상 찍을 때라도 입어볼까? 근데 이거 입고 설거지하면 남편이 좋아할래나? 미쳤다 그럴래나? 이런 것들을 다 적극 이용하려면 내게 가장 필요한 건 사실 체력인 것 같다. 아니 체력이 있다 한들 그저 귀찮고 하찮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나는 생각보다 살림살이 복잡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구나. 살림하는 게 재미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딴 건 이미 난 졸업했나 보구나. 그 시간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좋은 인간인 것이다. 나는 그냥 혼자 편하게 간단하게 정적으로 살고 싶은 사실은 진정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인간이었던 것인가. 남들이 봤을 때 사는 게 좀 그지 같아 보이는 부작용은 있겠지만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에 대해 이제라도 감이 잡힌 게 다행이다 생각해야 할까? 차오르는 무력으로 많은 돈을 낭비했대도 사실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 인간인지 보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기회비용이었다고. 그렇게 또 합리화 오지는 결론을 내려본다. 저장 용기가 제 역할을 하는 냉장고 정리와 명품백 없어도 잘만 사는 레미의 아줌마 가방 속에 뭐가 들었나? What's in my bag? 이렇게 게으르고 단촐하게 살면서 쓰잘데기 없는 물건들을 보내주지 못하는 레미의 반성이 담긴 미니멀 라이프를 향한 도전들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올려볼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놀라주시죠 언니들. 댓글로 수다도 많이 달아요.